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여름이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이래로 5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찾는다는 안내 문자가 자주 들어옵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느 정도의 키인 어떤 성별의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사라졌는데 발견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본가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시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가족분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또 경찰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겠죠. 제가 알고 지내는 친구 하나도 그 전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리고는 찾지 못해서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성주 요셉 농장의 할머니는 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지냅니다.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 되면 자신이 눈동으로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안 된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느 고위 공직자의 첩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예쁘게 가꾸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을 바람둥이로 보낸 할아버지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가슴을 만져보자고 하는 등 간호사나 간병인들을 직접 댄다고 합니다. 본가의 어머니는 치매는 아니지만 저와 둘이 지내면서 별로 먹지도 않는데 자꾸 무슨 반찬을 만들려고 합니다. 8식구를 먹여 살리고 온갖 고생과 식당을 하면서 5 자녀를 다 공부시키고 키우셨습니다. 이제는 손도 떨리고 힘이 없어서 자꾸 뭐를 떨어뜨리고 무엇을 하면 바닥에 많이 어질러 놓으시는데 하시지 말라고 해도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옛날 시집 와서 어렵던 시절 자식은 많은데 살이 떨어져서 고생했던 생각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항상 집에 살이 여유롭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심이 되는가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약해지거나 치매가 오면 내면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상태가 조금씩 드러나 보입니다. 정작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무의식입니다.
노화가 진행되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육체적인 힘과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고 의식은 다 놓아집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상태를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보통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잠에서 꿈을 꿀 때입니다. 정신의학이 처음 태동할 때 꿈을 해석하면서 무의식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꿈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잠꼬대를 하거나 윤리, 도덕적이거나 일반 정신 상식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들이 꿈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가 드러나면서 일상의 모습과는 다른 다양한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평화롭게 의식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콧줄이나 수액줄을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술에 만취해서 정신을 잃었을 때도 사람들마다 다양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거나 욕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울거나 웃거나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날 깨어나서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렸을 때도 역시 의식적인 부분은 많이 사라지고 그 안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종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무의식의 상태가 일부 드러납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사람의 살아온 성적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잘 기억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특징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기억하는 것을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이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말하고 되뇌입니다. 이 장기 기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사상이나 사고작용을 자주 반복해서 기억하면 내면화되어서 신념이 됩니다.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내면화되어 몸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반복되어 내면화된 강한 기억이나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이나 기억, 육체적으로 반복된 습관이 내면화되어서 강한 육체적 기억은 안으로 스며들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훈습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생겨난 업장입니다. 모두가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악한 생각과 말과 행위는 나와 상대방에게 강한 기억을 남깁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함께 나쁜 얽힘을 만듭니다. 나에게도 남고 상대방에게도 남습니다. 크기와 강도가 강할수록 얽힘은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면에 무의식에 자리 잡고 남겨지게 됩니다. 선하게 살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업은 나쁜 업을 지우고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면의 나쁜 얽힘을 풀어내고 좋은 기억, 좋은 정보를 내면에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현재의 나의 생활 모습에서 무엇이 내면화되어 남겨질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무의식의 영역에 접근해서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기억들을 지워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상입니다. 이 나쁜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길든 짧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내면의 어느 지점에 반복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머물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곳의 먼지를 쓸어내고 닦아내고 맑은 상태로 또 머물게 됩니다. 반복해서 거기를 머물면 다시 어느 때가 돼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무의식의 영역, 내가 몰랐던 영역을 헤쳐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지점에 반복해서 머무는 시간은 체화되는 시간입니다. 체화라는 것은 그 지점에서의 상태가 나의 내면화된 상태로 자리 잡는 때입니다. 나아갈수록 나의 내면화된 상태는 깊어집니다. 나아갈 때마다 내면의 내적 변화와 함께 외적인 변화가 동반되고 내면적 변화는 나의 존재의 상태를 바꿉니다. 나라는 존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겨지는 것은 존재의 상태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평지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평지와 오르막과
내리막에 따라서 달리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기어가 있는 자전거는 그때그때 기어의 단수를 다르게 하고 달립니다. 명상도 이와 같아서 나의 현재 상태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속도와 기어의 단수를 달리해야 합니다. 늘 나를 보고 알아차리면서 그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